이제 시작해볼게. 좀 초반에 허둥대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 자, 일단은 93페이지 연습 문제 7번. 자, 일단은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일단은 이제 우변에 보면은 로그 2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빼기 1이다 보니까 일단 우변 값이 이제 숫자 2랑 같지? 숫자 2랑 이제 같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2는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약분 처리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1이고, 우변이 이제 1이 되겠고. 자, 1을 이제 밑이 2인 로그로 나타내서 이제 로그 2의 2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지. 진수가 이제 좌변에는 여기 이제 절대값 x-1이고 이제 우변은 2고. 이렇게. 지금 이제 증가함수니까 이제 방향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 절대값 x-1이 2 이하이다. 요거 이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공식화돼 있지. 절대값 풀어서 x-1은 자,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겠고. 그래서 양쪽에다 1을 더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3이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되지. 이제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진수 조건. 자, 여기서 이제 진수 조건 따져야 되는 거 이 자리 이제 절대값 x-1 요게 이제 0보다 커야만 하고. 자, 일단 절대값이니까 일단 자체로 무조건 0 이상의 크기를 가지게 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0 될 때만 문제가 돼서 x가 이제 1일 때만 제외가 되면 되겠네. x가 1만. 그래서 요 주어진 범위에서 그 1을 제외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5개 중에서 하나 빠져서 그래서 이제 4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자 11번. 자, 11번 자, 일단은 뭐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이제 개수가 이제 로그 값이 섞여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2차 방정식이고, 자, 이제 요구사항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 모두 양수가 되게 하래. 그래서 지금 상황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자, 모두 이제 양수,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양근이어야 된다. 이제 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수상 내용하고 지금 섞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상에서 이렇게 이제 두 근이 모두 양근일 때 이제 세 가지를 따졌었어.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의 크기가 0 이상이다. 요거 이제 하나 따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부호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자, 두 근의 합이랑 곱으로 이제 따졌었거든. 자, 그래서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이제 양근끼리 더하고 곱하고 하다 보니까 더한 것과 곱한 것도 다 이제 양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전부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답으로 지금 체크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답으로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부터 해보면은 일단 짝수 판별식 써가지고 자, 절반 제곱 로그의 a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로그의 a 빼기 2.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이제 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서 로그의 a 플러스 2 곱하기 로그의 a 빼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되겠고. 자, 그래서
자, 로그의 a가 1 이상, 자 또는 로그의 a가 마이너스 2 이하이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1은 로그 2의 2다 보니까 여기서는 a가 이제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를 자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은 로그 2의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래서 이제 a가 지금 4분의 1 이하이다. 자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도 이제 a도 지금 진수 조건 따져야 되니까 양수해야 되니까 일단 0보다 크다도 붙어야 되겠네. 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판별식. 이거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이 지금 자 2배 로그 2a 5제. 이게 이제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2는 뭐 나누어서 지워질 것이니까 의미가 없겠고, 자 0이라는 숫자 자 역시 이제 밑이 2인 로그로 했을 때 로그 2의 1이므로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a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합이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2 마이너스 로그 2 a지. 요것도 이제 역시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넘기고 나누고 해서 로그의 a가 2보다 작다. 그러니까 2보다 작다. 자, 2가 이제 로그 2야 4지. 그래서 이제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판별식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자 세 개 이제 공통 범위로 이제 따져야 되겠지. 세 개 이제 공통 범위. 아이고 좀 위쪽에다 좀. 자 수직선으로 좀 해볼게요. 수직선. 자 일단 판별식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자 판별식 범위에 자 0보다 크고 4분의 1 이하이다 또는 2 이상이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합이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거 미안하다 이거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 떨어뜨려봤는데 다시 잘 보여? 갑자기 거치다가 좀 떨어져 버렸네. 다시 여기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합에 의하여서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의 플러스다에 의해서 4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겹치는 범위만 이제 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이네. 그러니까 이제 답에 해당하는 정확한 A의 범위는 자 2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2하고 3만 돼서 답이 5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두 근이 모두 양근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따진다는 거. 이거 다시 까먹은 사람들 다시 익히시고 이렇게 익히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자, 12번 무슨 관계식이 있지? 자, 관계식이 있지? 자, 거기 나오는 거 보시면, 자, 일단 t는 그냥 이제 분을 뜻하는 거라고 나왔지. 자, t는 분을 뜻한다고 나왔고, 그 다음 이제 c는 약물 농도라고 나왔네. 약물 농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지. 로그의 10-c는 1-kt.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지? 자, 이제 관계식이 요거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거에 맞춰서 잘 넣어보면 되겠네. 자 일단은 자
약물을 주입한 지 30분 후래. 자, 그래서 30분 후니까 이제 T에다가 30을 넣어야 될 거야. 자, T에다가 30을. 자,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약물 농도가 2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C 값이 2가 됐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제 로그 8. 일단 이렇게 작성해 줄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60분이 지났다고 했지. 주입한 지 60분. 자, 그래서 이제 T에다가 이제 60을 넣어야 되겠고. 60을 넣어야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약물 농도가 A래. 그래서 여기 C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그냥 A라고 해서 넣어야 되겠지. C 빼기 A.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제 두 개 이끌어냈고, 자, 이거 두 개를 토대로 이제 A 값을 찾으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야. 이렇게 이제 문제고.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미지수가 당연히 많으면 안 좋으니까, 여기서는 A를 구해야 되니까 K를 제거하는 게 좋겠지. 자, 그래가지고 K가 서로 빠질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첫째 줄을 두 배를 하여서 서로 이제 뺄셈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자 여기다 다시 첫째 줄을 두 배로 해볼게요. 그래서 2배 로그 8이고 여기가 2-60k 이렇게 되지. 자 2로그 8, 자 2를 얹어서 8의 제곱이니까 자 2로그 8 로그 64지.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제외하시고 요 두 개.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뺄셈을 하면은 이제 K가 이제 소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빼면은 나눗셈이 돼서 자 로그의 64분의 10-A고, 자, 요게 이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지. 자, 마이너스 1. 자, 지금 상용 로그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 10분의 1과 같지. 10분의 1. 자, 10분의 1과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겠네. 자, 요렇게 이제 둘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지. 자, 답 나왔지? 그래서 뭐 양변에 뭐 64 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요렇게 이제 둘이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A가 나오겠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자, 지금 직선 x는 k가 자, 로그 함수. 자, y는 로그 2x 하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x. 자, 이 둘하고 이제 만나는 점을 이제 a, b라고 하겠대. 자, 그랬을 때, 자, 선분 a, b의 길이가 이제 2가 되게 하는 자, 모든 k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단 k는 0에서 8. 그러니까 이제 x는 k라고 하는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분의 길이는 자, 각 점의 y좌표 길이의 차가 될 거거든. 근데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a가 높을 때도 있고 b가 더 위에 높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래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먼저 로그 2x 뭐 이거 제일 뭐 처음 배우는 저 그래프지. 1,0 지나면서 그다음에 뭐 8,3이고 일단 그죠. 일단 뭐 요런 따라 생기게 되지. 자, 요게 이제 로그 2x. 자, 그다음에 요 놈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은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는 좀 이따 고려하시고 먼저 여기 이제 x 자리에 8-x가 들어갔어. x 자리에 8-x.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함수 fx가 있었는데 여기 x에다가 이제 8-x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꾼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가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데 요거 이거 다시 씁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저 고1 때 썼는데 공식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었어. 자, 어떤 함수 fx를 x는 a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자 식이 f의 2a-x 자 요렇게 바꾸는 내용이 있었어. 이거 이제 고1 때 썼거든. 대칭이동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스몰 a 자리에 4 들어간 거지 4.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일단 이제 마이너스 좀 이따 생각하고
로그 2의 x하고 로그 2의 8-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야. 4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4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x는 4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야. 대칭.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그림이 하여튼 뭐 이런 따위 같은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 붙었다는 것은 y의 부호로 바꾼 것이라서 이제 x축 대칭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가 x는 4에 대해서 뒤집어지고 이게 다시 x축에 대해서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상황이 좀 그림이 그러니까 좀 요런 따위 뭐 요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교점이 이렇게 이제 생겨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x는 k라는 선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이제 저 생기는 선분의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일단 내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로그 2x. 그러니까 이제 로그 2x하고의 교점을 a라고 했지. 그러니까 a점이 b점보다 더 높아서 2가 되는 경우가 두 번이 있을 거거든. 그냥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이런 쪽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2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도 차이가 2가 되는 게 있겠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있지. 그러니까 이 이후의 범위에서도 그 높이 차가 2가 되는 게 생길 수가 있어. 그거를 조심해야 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B점이 A점보다 더 높을 때도 있다. 그러면서 선분의 길이가 2일 때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높게. 그래서 이거를 다 따져줘야 돼. 자, 그래서 상황 설명한다고 요 얘기했고, 자, 일단 A하고 B 좌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일단 뭐 둘 다 X좌표는 K고, 그래서 이제 A는 K, 로그 2K. 자, 그 다음에 B는 K, 마이너스 로그 2의 8-K. 자, 그래서 자, 둘 다 따져야죠. 둘 다. 자, 선분 AB의 길이가 A점에서 B점의 Y좌표를 뺀 것으로도 표현하고 반대 B에서 A를 뺀 것으로도 표현해야 돼. 둘 다 봐야 돼. 둘 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뺀 것을 표현하면은 A에서 B로 빼면 이게 이제 플러스로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둘이 더하게 돼서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2에 8K 마이너스 K 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반대. 그러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8-K에서 로그 2K가 빠져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로그 2의 8K-K 제곱.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선분 AB의 길이 이 두 개 다 해야 돼. 자,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2랑 같아지는 순간의 K 값들의 곱이라고 했지. 이거 이제 두 개 다 해야 되고. 자, 두 개 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에 의하면은 여기 진수값이 4가 돼야 되지. 이 자리가 4. 로그 2의 4가이니까 여기 4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이게 4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 의해서만 이게 4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식에 의해서는 이 자리가 4분의 1이 돼야지 지금 맞아 떨어지지. 4분의 1이 돼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의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자,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의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4분의 1은 0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선분 AB의 길이를 2가 되게 하는 K 값이 4개가 존재해. 4개. 2차 방정식 2개라서 4개. 자,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2분의 곱 4,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2분의 곱 4분의 1, 그리고 얘네 둘을 곱해야지 4개 근의 곱이 돼가지고 답이 1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잘 이해가고 있어?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말하시고.
자, 다 했어. 개념편 다 했어. 다 했으면은 유형편 질문. 자, 질문들 없어? 다들 질문 원하네. 지금 하여튼 소리하고 뭐 칠판 보이는 거 하고는 다 양호하지. 네? 그 질문이 없으시면은 진도를 나가야겠네. 다음 질문. 가자. 삼각함수. 그리고 설명을. 자, 그러면 자 해볼게. 박명수가 저 수학을 포기했다는 저 삼각함수. 너네들은 박명수가 아니니까 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 일단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일단은 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자, 각에 대해서. 그 각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보면은 각이라는 것도 도형이거든. 자, 도형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정의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요게 이제 도형의 정의. 아니 저 각의 정의야. 자,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요게 이제 각의 정의. 그러니까 반직선 뭐 알겠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이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자, 요런 따위로 자, 요게 이제 각이라는 도형인 것이 되겠고 자, 근데 상황을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직선 OX가 요게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해봐. 요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OX는 고정이 되어 있고 반직선 OP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각을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직선 OX가 이렇게 딱 고정돼가지고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OP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각을 만드는 자,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선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OX가 자, 기준이 되는. 자 그래서 여기서 OX를 조금 낯선 용어인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 그래. 시초선. 조금 이제 낯선 용어를 좀 많이 배우지. 시초선 이렇게 그래. 시초선. 시작하는 선. 자 그리고 이제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 반직선 OP 얘를 움직이는 선이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명칭이 한자어인데 이제 동경이라 그래. 동경. 자 좀 낯선 용어 그지? 조금 낯설지? 자 시초선 동경.
그러니까 시초선 이제 처음에 출발하는 선, 동경은 이제 각을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각이라는 것은 아까 이미 설명했듯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그다음 이제 각도라는 말이 있죠. 각도. 그러니까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양을 각도라고 이제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회전양.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방향이 중요해서, 자, 요거 이제 약속이라서, 자, 이렇게 각을 재는 방향을 이렇게 이제, 자,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지. 알다시피 그지? 시계 반대 방향이지. 자,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을 요거를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해.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잴 때는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렇다 하면은 자,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그래. 일단 이거 이제 정의고.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다는. 자,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일반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반각.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뭔지 한번 보면은, 자, 역시 이제 반직선 두 개 이렇게 이제 그려보고, 자, 여기 현재 지금 각 XOP 있지. 자, 편의상 지금 그냥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여기가 뭘로 할까? 45도인 40으로 하자. 40도인 상태라고 하자. 40도. 그러니까 지금 40도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 한번 생각해봐. 일단은 여기 이제 자 OP가 동경이지. 이 동경 OP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출발해서 OP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생각해봐. 이제 OP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360도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400도가 되겠지. 400도. 근데 이제 이 400도라고 하는 각도 여기 40에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4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거거든.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 그 동경이 40도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겹치지. 그러니까 일치하지. 자, 그거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뺑 돌아도 그러니까 처음 위치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치하는 각이 굉장히 많겠지.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아버리면 그때는 뭐 760도가 될 것이고, 또 한 번 더 돌면은 뭐 1120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수하게 많은 각이 있는데 이런 각들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다 동일하겠지. 자 이해가지?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 그 OP 자 동경 OP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음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바퀴를 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버리면은 360도가 빠져서 뭐 마이너스 320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 자, 좀 잘 이해되시나? 여기에서 이제 음의 방향이니까 뺄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버리면은 각이 이제 360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320도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20도를 지칭하는 동경도 처음이랑 겹칠 거야. 자, 그지? 그리고 이제 음의 방향으로 또 한 바퀴 더 돌면은 360도가 또 빠져서 마이너스 680도. 또 한 바퀴 더 돌면은 뭐 마이너스 1040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수한 각들이 있지만, 자, 이 모든 각들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동일하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대표해가지고 한 방에 나타내는 것, 한 방에 표현하는 걸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예시로 보여줬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무수한 각들은 결국에는 40도라는 각에서부터 360도가 이제 몇 번씩 더해지고 빼지고 그런 각이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각 XOP를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360도 곱하기 요 n은 정수야. 정수배 플러스 그 처음에 저 40도 있지.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일반각이라고 그래. 일반각 표현.
이제 n은 정수. 다 좀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이 쌍방향 소통이 힘들어가지고 다들 저 이해를 잘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고, 그지?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각을 그냥 이제 알파 도라고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각 XOP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그러니까 일반각 표현은 무조건 360도 정수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그리고 n은 정수고. 자, n은 정수고 여기서 이제 알파도에 해당하는 요 알파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요 크기로 일단 보통 표현을 해.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일반각의 표현이라 그래. 일반각의 표현. 자,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볼게. 자, 97페이지 개념 체크죠. 아니 뭐 1번도 할까? 자, 일단 개념 체크 1번 몇 개 해보면은, 자, 개념 체크 1번. 자, 1번에 뭐 2번 한번 해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부담스러울 문제는 아니고. 570. 자, 570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단 한 바퀴에 돌면 이제 360도지. 그래서 한 바퀴 돌고서도 210도가 더 남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210도만큼 이렇게 더 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사이 요쪽 사이 각으로 말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되죠? 150도지, 150도.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210도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경 높이가 57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요런 거거든, 요런 거.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405도를 한번 나타내 보래. 자,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OX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면은 정확하게 처음 위치로 돌아왔지. 요때까지가 마이너스 360도지. 마이너스 360도. 그러고서 이제 45도 더 간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겠지. 여기가 현재 45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요렇게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서 다시 또 이제 45도만큼 더 돌아가. 그러니까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해보라는 얘기고. 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막 공식적인 무슨 뭐 그런 무슨 뭐 표기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지?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각 표현이 중요해서 일반각. 자, 일반각의 표현. 자, 2번. 자, 각각의 각이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대로 일반각의 표현이 되지. 자, 그래서 1번 430도. 자, 430도. 자, 일단은 여기서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여기 알파의 크기가 0도에서 360도 사이로 들어가도록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430도에서 360도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야 되겠고, 뭐 얘는 일단 360도가 한 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430도라고 하는 각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70도 요 형태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430도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정수값이 1이지. 근데 그렇다고 1이라고 쓰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일반각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360도 정수배로 쓰면 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도. 자, 요렇게 쓰시면 답이야. 요게 그냥 일반각 표현. 그러니까 n을 굳이 이렇게 이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냥 n이라고 뭉뚱그려 쓰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2번도 해보면은 자 670도. 자, 670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360도가 두 번 돌아버리면 720도가 돼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알파가 이제 음각이 돼서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얘는 이제 360도 한 번 들어가고 플러스 310도 이렇게 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각 표현 입장에서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310도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요게 이제 일반각의 표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10도네. 마이너스 110도. 그러니까 요거를 얘도 이제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n에 어떻게 되겠어? 뭐 만약에 0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110도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안 되지. 여기 음수니까 안 되지.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n에다가 이제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맞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360도랑 곱해지는 숫자가 마이너스 1로 잡으면 가능하겠네.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은 뒤에서 250도를 더해주면은 자, 여기 해당하는 마이너스 110도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떨어지지. 여기 250도라고 해서 크기가 맞지. 자, 그래서 얘의 일반각의 표현은 360도 정수배 더하기 250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거든. 자, 이해되지? 이거 하다 보니 다 하네. 하여튼 지금 처음이니까 자, 천천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다 하려고. 자, 여기도 자 360도 정수배인데 여기 n에다 곱하기 1이면은 이쪽에 음수각이 더해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곱하기 아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720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130을 더하면 마이너스 590도가 되거든. 그래서 130이라는 각이 이제 정확하게 범위에 맞지. 자,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 입장에서는 360도 정수배 플러스 130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제 연습 몇 번 해보시면서 딱 익히고 볼게. 자, 알아들었지? 자, 요거. 자, 요런 건 이제 일반각의 표현이라 그래. 일반각. 뭐 하시면서 궁금하시면 뭐 채팅창에 치던지 하시면 되고. 뭐 마이크 켜서 말해도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사분면의 각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분면은 우리가 아는 그 사분면이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사분면이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 각을 나타내는 선이 동경이었지. 그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사분면의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 그 배웠던 시초선이라는 용어가 있었지. 처음에 출발하는 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분면에서 말을 할 때는 정해져 있어서 자, 시초선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x축의 이제 양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요 부분. x축 양의 양수값 x값까지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시초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초선으로 보셔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느냐, 2사분면에 있느냐 그거로 이제 그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경이 이제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 이렇게.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각 사분면의 각에 해당하는 일반각 표현이 있어.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자, 각 사분면의 각을 자 일반각으로 표현해 볼게. 자, 1사분면이 있겠고 2사분면의 각, 3사분면, 4사분면. 자,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1사분면 당연히 이제 동경이 이렇게 1사분면 안쪽에 있어야 되므로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각의 표현이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도가 되겠고, 자, 요 알파도라고 하는 것이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0도와 90도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지. 0도하고 90도 사이. 자,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번데기처럼 쓰는 기호가 있지. 세타라고 했고, 요 각을 보통 이렇게 표시해. 세타라고 했고, 세타. 자, 그래서 1사분면의 각 세타는 360도의 정수배보다 크고 360도 정수배 더하기 90도보다 작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좀 이해가지? 여기서 이제 n 정수에다가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그 사분면의 그 각의 동경은 항상 이제 1사분면에 위치하게 되지. 1사분면에. 그러니까 이제 눈치에 채셨겠지만 뭐 알겠지만은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제 등호가 빠지는 거지. 자, 그다음에 2사분면의 각이면 동경이 이렇게 2사분면에 위치해야 되니까 요 알파라는 각이 어떻게 돼서 90도와 180도 사이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각 표현이니까 360도 정수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360도 정수배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360도 정수배 더하기 180도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좀 경향성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3, 4분면이면은 180도에서 360도 정수배 더하기 270도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4, 4분면 360도 정수배 더하기 270에서 360도 정수배 더하기 360도보다 작다. 자, 요게 이제 사분면 각의 이제 일반각 표현이야. 그러니까 뭐 좀 이해만 잘 하면 되겠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만 하면 뭐 쓰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그래서 97페이지 개념 체크 3번 몇 개 연습을 해볼게. 자, 개념 체크 3번은 각각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구하라. 그러니까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하시오 이 뜻인 거야. 자, 그래서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하기 위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알지 뭐. 자, 그래서 1번에서 마이너스 250도, 자,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도로 나타내야 돼서, 자, 이쪽에 n의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1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딱 맞지? 여기가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저 뒤에서 110도를 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360도 정수배 더하기 11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110도다 보니까 90에서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이겠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0도는 이제 2사분면각. 2사분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똑같은 거를 그냥 직접 돌린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이야. 그 음의 방향,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사분면에서 자 x축 양의 방향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음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250도만큼 돌리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요까지 오면 이게 벌써 180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70도 더 가다 보니까 이 동경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2사분면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돌려봐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3번. 자, 1380도. 자, 이것도 이제 360도가 몇 번 들어가는 건지 어림잡아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일단 뭐 아마 곱하기 4가 될 것 같네. 자, 4를 곱하면은 4가 안 되네. 자, 4 곱하니까 넘어가서 3이 되네. 자, 곱하기 이제 3을 하면은 지금 1080도가 돼가지고 자, 뒤에서 이제 300도 더하면 되네. 자, 그러니까 360도 정수배 더하기 300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300도라는 각이다 보니까 4사분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270에서 360이니까 4,4분면. 자 이런 거. 자,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마이너스 1000도네. 자 그래서 360도 곱하기 몇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3 하면 좋을 것 같네. 자 마이너스 3으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080도니까 뒤에서 80도도 하면 딱 맞지. 자 그지. 그래서 이제 360도 정수배 더하기 80도. 자 그래서 이제 80도라는 각으로 표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0도 90도 사이니까 1사분면 각이겠지. 1사분면. 자 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원래 이거 다들 모습이 좀 보였다는데 좀 모습들 좀 보여주시 빨리. 얼굴들을 보여주시오 빨리. 재훈이 보이고, 재야 보이고. 다른 분들도 빨리 모습을 보여주시오 빨리. 승현이 너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어? 지훈 보이고. 컴퓨터만 캠을 못 켜나? 현준이 나오시고. 이거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건데? 아이패드 그런 걸로 보나? 내가 좀 잘 몰라가지고. 찬주 빨리 모습을 보여라 빨리. 그런 거야. 이거 노트북은 되는데 컴퓨터가 안 되나? 알았어. 다들 저 이해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설명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이 또 더 있고, 97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런 게 있어. 이거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림으로.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 두 개가 서로 이제 포개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 알파라는 각도 하여튼 몇 바퀴 돌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요 형태로 이제 떨어졌고, 베타라는 각도 이제 요 형태로 떨어졌다. 요런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이게 이제 동경이 포개질 때가 있겠지. 아니, 자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동경이 정확하게 포개졌다는 뜻은, 포개졌다는 뜻은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알파각이 동일하다는 뜻이지. 이게 동일하다는 뜻이지. 자 그렇다 보니까 동경이 서로 일치를 할 때는 두 각끼리 뺄셈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360도 정수배로 떨어지지 않겠어? 여기 이제 알파는 서로 이제 빠지니까. 그러니까 알파는 서로 빠져가지고 360도 정수배끼리 서로 이제 뺄셈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도 360도 정수배겠지. 자, 이해돼? 자,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각을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으로서 방향이 반대로 위치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각의 동경은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쪽 선이고, 베타라고 하는 각의 동경은 요렇게 되고.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 둘 다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도인데 그 알파도 자리를 서로 뺄셈을 했을 때, 자, 여기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되지. 여기 파란색 여기서 이제 빨간색 빠지면은 정확하게 차이가 180도 차이잖아요. 180도 일직선이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의 각을 뺄셈을 했을 때 360도 정수배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해가지 그치? 네.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요만큼 빠지니까 이제 일직선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80도 이렇게 되겠지. 180도. 그치? 자, 이해가지? 자, 이해를 해봐. 자, 그 다음 이제 대칭 관계일 때, 자, 두 동경의 위치가 X축 대칭이라고 합시다. X축 대칭.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런 따위로 위치하는 거지. 요렇게 이제 각이 같은 거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가 알파고, 요렇게가 베타다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상황. 자,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 이제 그 보면은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대칭 관계일 때는 방금 전에 1번, 2번과 다르게 두 각의 덧셈으로 표현하기가 좋아서 자, 덧셈으로 해. 자, 이렇게 이제 둘이 더했다라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둘이 더했다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알파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만큼이 부족하잖아. 근데 이 부족한 것을 베타 각이 덧셈하면서 여기를 동일하게 탁 채우니까 한 바퀴가 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는 360도 정수배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자, 좀 이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이제 y축 대칭으로 이제 위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y축 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이 같으니까, 자,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 각의 동경이고, 이렇게가 베타 각의 동경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도 이제 둘이 이제 덧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알파 각의 입장에서 요만큼 모자란 부분을 자, 베타가 더하면서 여기를 딱 깔끔하게 채워주겠죠, 여기를. 베타가 더하면서. 그래서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펴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하면은 360도 정수배 더하기 180도. 자, 요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일직선으로 쫙 펴지니까. 그지? 응?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 자, 두 동경이 y는 x 대칭 관계라고 합시다. y는 x 대칭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써서 각이 이렇게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알파고, 이렇게가 베타고. 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더했을 때 360도 정수배 플러스 이제 몇 도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니겠어? 아, 요거 한번 이해했는지 한번 시켜보자. 채팅창에 한번 쳐보시오. 몇 도? 몇 도에서? 오, 제가 잘하셨네. 그렇지. 알겠지? 그치, 이해가지? 여기 빈대를 정확하게 딱 깔끔하게 채워주니까 360도 정수배 더하기 90도 이런 식으로, 그치? 재윤이 아시겠어? 재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 알겠지? 자,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제 그림하고 같이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힘드니까 그림하고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자, 조금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 조금 더 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98페이지. 자,
98페이지 자 필수 예제 1번. 자, 세타라는 각이 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각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일반각 문제라서 일반각으로 먼저 표현해. 자, 세타라는 각 자체가 1사분면 각이라고 해서 자, 크기가 360도 정수배보다 크고 360도 정수배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요렇게 걸릴 거야, 일단은. 1사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3분의 세타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자, 어려울 거 없이 전체적으로 양변을 다 3으로 나눠주시면 돼. 자, 그래서 좌변이 120도 정수배, 우변이 120도 정수배 더하기 30도.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n의 의미에 충실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였지, 정수. 자, 그래서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넣어보면서 하면은 잘 알 수가 있어. n에다 0을 집어 넣으시면은 3분의 세타가 0도에서 30도. 자, 0도에서 30도로 걸리다 보니까 요거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각이 지금 1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1사분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거를 다 찾으면 돼. 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자, 120도에서 150도 사이로 걸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 120에서 150이니까 자, 위치가 2사분면이겠지? 9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 자, n에다 2를 대입을 하면은 자 240도에서 270도. 자, 그러니까 180에서 270도 자체가 3, 4분면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3, 4분면 각이겠지. 이제 3, 4분면 각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자, 한번 n에다 3을 집어넣어 보면은 360도에서부터 390도가 돼. 근데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n에다 3을 넣었을 때는 상황이 n에다 0 넣었을 때의 상황하고 결국엔 같은 상황이겠지, 이게. 그러니까 한 바퀴 차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n에다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한 바퀴 차이.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여기 이후로는 n에다 숫자를 넣어봤자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상황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4분면 각은 1, 2, 3, 4분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제 순환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 자, 이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하고 쉬었다가 할게. 자, 아까 전에 그 설명했던 그 동경의 위치 관계. 자, 2번에서 세타랑 7세타랑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지? 자, 동경이 일치.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선이 아예 포개진 거지. 자, 근데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둘을 뺄셈을 했을 때가 정확하게 360도 정수배다. 요 내용이었지. 360도 정수배. 그 360도 정수배 플러스 알파. 알파가 서로 같으니까 뺄셈하면서 그냥 360도 정수배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걸로 활용을 하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제 음수 나오는 건 안 좋으니까 서로 이제 각기를 뺄 건데 세타에서 7세타 뺀다기보다 7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게 낫겠지. 자, 7세타 빼기 세타 해가지고 6세타가 360도 정수배 이렇게. 그래서 세타는 60도의 정수배 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되겠고, 그지? 자, 그래서 n에다가 이제 정수를 넣는 것이고 0, 1, 2 이렇게 넣는 거고. 자, 문제에서 범위가 0도에서 90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범위에 만족하는 각은 n에다 1 들어갔을 때 각이 60도밖에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60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한 좀 10분 좀 넘게 자, 그럼 지금부터 좀 휴식을 하고 자, 휴식할게. 뭐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